다가 분석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과거에 일어났던 현상이 미래에도 반복된다는 가정하에 분석하는 겁니다. 그 어떤 주식을 샀어요. A라는 주식을 샀는데 이게 올라가다가 빠지면은 21선 오니까 다시 올라가더라. 이게 경험입니다. 이런 반복,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앞으로도 똑같이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야. 그런 가정하에서 분석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은 미래에 일어났던 현상이 앞으로도 반복되고 일어난다는 가정의 전제하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맞느냐? 굉장히 잘 맞아요, 또 의외로. 그게 왜 잘 맞냐면은 이 군중심리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주식이 막 좋다고 그래. 그러면 사잖아요. 그죠? 친구가 따라 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떤 군중심리가 모여서 하나의 특이점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그게 힘으로 바뀌어요. 사고자 하는 힘이든 팔고자 하는 힘이든.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심리로 오르고 내리고 반복되고. 그래서 그거를 분석을 해서 공략하는 거죠. 단, 제가 말한 거는 이제 단순히 기술적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 분석의 바탕하에서 매수 포인트 잡는 대로 이용해라.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토대로 좀 사례를 들어봐 주실 수가 있을까요? 예. 자, 이동평균선을 이용해서 매매하는데 보통 단기 매매, 중기 매매, 장기 매매를 얘기해요. 단기 매매는 5일선, 11선, 21선을 매매를 하고 중기 매매는 주봉으로 20주선, 20주선을 보고 매매를 합니다. 그다음에 장기 매매는 20개월 선을 보고 매매. 이거는 이제 제가 매매하는 방법이에요. 네네. 일봉은 노이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노이즈가 많다는 얘기는 많이 심리적으로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20주선 같은 경우는 20주, 4개월 동안의 평균 가격이에요. 20개월은 말 그대로 1년하고 거의 2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보통 한 경기가 정점을 지나면 평균 막 좋아지면 한 2년 정도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사실 20개월 선을 이용해서 매수 포인트를 많이 잡아요. 제가 삼성전자를 예시를 들으려고 갖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주식이죠, 우리나라에 삼성전자가. 시즌2 첫 방송 때 반도체에 대해서 좋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괜찮다고, 사야 된다고. 그때가 삼성전자가 하염없이 빠져서 레포트들 많이 나오고 안 좋다고. 모건 스탠리에서 매도 레포트 나오고 굉장히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자동차 얘기했었고 반도체 얘기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반도체가 메모리 가격이 하락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메모리 가격이 하락한 게 아니라 PC용 메모리 가격이 하락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시장에서는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 분석하는데. 이 PC용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전체 메모리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15%밖에 안 돼요.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근데 이 15%밖에 안 되는 PC용 메모리 가격 급락 갖고서 삼성전자가 안 좋다고 두들겨 팬 거죠. 두들겨 패다 보니까 주가는 하염없이 빠졌습니다. 여기가 연초에 고점이죠. 현재 자리예요, 지금. 하염없이 빠졌어요. 근데 어디까지 빠졌냐? 월봉으로 잠깐 보죠. 노란색 보이죠? 맨 끝에 1000원짜리 20개월 선이에요. 딱 그 자리에서 리바운딩이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앞에 빠질 때도 보시면은 20개월 선 노란선에서 반등 나오죠. 거기까지 급락을 나옵니다, 항상. 왜냐면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죠. 경기 사이클이라고. 한 보통 2년 정도 주기로 경기 사이클이 좋았다 나빴다의 반도체는. 맨 처음에 보시면. 그러다가 20개월 선 딛고 돌파하니까 올라가기 시작하죠. 왜냐면 반도체 가격이 상승으로 전환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삼성전자를 예를 들었는데 다른 차트도 마찬가지다. 기술적 분석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평선 분석이에요. 이평선 분석에서 21선, 20주선, 20개월 선. 이게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기술적 분석을 역행하는 그런 차트의 흐름도 많이 있긴 있나요? 그렇죠. 보통 역배열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예. 보시면은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이렇게 차례차례 되는 거가 정배열이라고 그래요. 근데 역배열이 되는 게 있습니다. 맨 위에가 121선, 그다음에 61선. 이런 거는 말 그대로 주가가 계속 빠지죠. 아무리 좋은 주식도요.
역배열로 되면 빠져요. 모든 게 다 차트에 녹아 있습니다. 지금 주봉으로 보면은 정배열이잖아요. 삼성전자 일봉으로 보면 여기서 역배열 됐어요. 여기서 역배열 돼서 빠지기 시작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중장기 투자할 때 일봉에서 역배열이 되잖아요. 단기적으로는 고점 나와요. 일봉에서 역배열 됐을 때 단기적으로는 한번 차익 절반 정도는 차익하고 넘어가도 돼요. 근데 이제 주봉에서 역배열이 아니면은 다시 올라옵니다. 근데 주봉까지 역배열이 됐을 때가 있어요. 주봉까지. 그러면 중기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월봉으로 보면 정배열이면 다시 올라와요. 월봉이 정배열이라는 얘기는 아직 그 산업의 정점이 안 지났다는 얘기예요. 산업의 정점이 지나면은요, 월봉까지 역배열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주식은 최소 몇 년은 고생하게 돼요. 그래서 월봉상 역배열인 주식은 절대 건들면 안 돼요.